안녕하세요, 코난 팀장입니다. 오늘 금촌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금촌에도 정말 오랜만에 신규 현장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전체 14개 동 112세대 대단지 신축 현장인데요. 사실 촬영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기는 했어요. 아직 너무 공사판인 느낌이라서 이걸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래도 모델하우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오늘 모델하우스 타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요. 날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4개 동 112세대 이렇게 분양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이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단지 5개 동, 그리고 2단지 6개 동, 3단지는 3개 동으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현재 1단지부터 분양 시작을 했는데 1단지 5개 동 중에 한 동은 분양이 벌써 완료가 됐더라고요. 제가 볼 땐 공사 중인데도 분양이 되는 거 보면 자,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서 또 아파트 같은 느낌이 나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주출입구가 여기인데 굉장히 넓죠. 아파트 같이 넓게 주출입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입지 짧게 안내 드릴게요. 여기서 초등학교는 의외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50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금촌역이 가장 가까운 역인데 금촌역은 도보 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가면 가까운 건데 도보로 가기에는 20분이 조금 넘는 거리니까 역과의 거리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입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으니까 설명란도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보통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차량 딱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길로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2대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파트 느낌이 나니까 공사 중인데도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현재는 주차장도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한눈에 딱 봐도 층고는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가 굉장히 높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은 현재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차량은 세대당 2대씩 되도록 공간을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빌라인데 차량 2대씩 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완벽한 지하 주차장이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로 올라갈 건데요. 자, 주변은 다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그냥 감안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다 된 뒤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는 할 거예요. 주차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라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걸어서 모델하우스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8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5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안쪽으로 많이 깊은 편입니다. 신발장이 5칸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 넣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좌측에 있고 신발은 여기에서 벗고 반칸 올라가게끔 세대 현관을 설계해 놨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옆을 보면 테라스가 있으니까 볼게요. 이 테라스의 크기는 3,500에 3,500 정도 됩니다. 네모 반듯하고 안방 정도 되는 크기니까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테라스 안쪽에는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앞은 폴딩도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 테라스는 1층을 포함해서 복층까지 전 세대에 다 있는 거고요. 1층 전용 테라스 공간은 바깥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1층만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크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반을 나눠서 저쪽은 저쪽 세대, 이쪽은 이쪽 세대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반을 나눠도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서 이게 지금 테라스만 해도 이 안쪽 실내 공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0평 이상이 되는 넓은 테라스가 1층 세대에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촬영하는 이 동이 뷰가 가장 좋습니다. 딱 보셔도 멀리 높은 건물 없이 시야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쪽 아래가 한참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저 아래에 빌라가 생기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시야는 가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향도 정남향이고 채광도 상당히 좋은데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고 날도 흐려서 해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채광이 상당히 좋은 1층입니다. 자, 이렇게 뷰가 좋은 동이 많지 않아요. 이 동하고 지금 저쪽 앞동하고 그리고 뒤에 생길 2단지 3단지에도 뷰가 좋은 동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자, 이렇게 앞동을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차이도 좀 나더라고요. 제가 분양가는 설명란에 꼼꼼하게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갈게요. 삼연동 중문 열고 들어가면 복도식 구간에 방 3개가 몰려 있습니다. 1단지 5개 동은 3룸 타입이고요. 뒤에 생길 2단지 3단지는 4룸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이 3,600에 3,500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의 테라스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라스에서 안방 정도 되는 크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수납장 있죠? 이 수납장은 처음에는 기본 제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협의를 해서 기본 제공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드레스룸하고 이어집니다. 드레스룸이 상당히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하겠죠. 딱 보셔도. 그런데 안쪽에 별도의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자, 안방 욕실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고요. 양변기가 있고 이렇게 틀었을 때 세면대가 있는데 이 세면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낮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낮다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제 키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정도 높낮이에서 숙이는 건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건데 키가 180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좀 많이 숙인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영상은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가 좀 많이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상으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와서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 크기는 3,300에 2,7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침실로 쓰기에는 그냥 적당한 크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은 되어 있어요.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은 정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뷰가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을 봤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해서 샤워 공간이 있고요. 양변기가 바로 옆에 있고 뒤를 보면 세면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세면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판 레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쯤 돼서 이렇게 상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그게 보통일 텐데 여기는 조금 낮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다 답답한데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역시 에어컨은 별도로 없습니다. 방 크기는 두 번째 방하고 같아요. 그래서 3300에 2700 정도 되는 방이고 안쪽에 이번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폭은 4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장은 넉넉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폭입니다. 자, 거실 쪽에 전열 교환기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제가 테라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남향이고 뻥뻥 다 터져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의 폭도 거실하고 똑같아요. 44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한 주방으로 넉넉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주방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방 자체가 이제 넉넉해 보이니까 이렇게 넓은 주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식탁 자리도 딱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식탁을 놓더라도 거실을 침범하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6인용 식탁이 기본이고요.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저 창에 딱 닿을 때까지 식탁을 놓더라도 전혀 거실을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식탁 자리 쪽에 창이 나 있는데 이 옆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 묘지 하나는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가 4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냉장고도 기본 옵션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까지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으면서 44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의 수납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안쪽에 주방 공간 자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함 없이 넓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환기창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놨죠. 개방감 있게 이렇게 작은 창이 아니라 길게 꽉 채워서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개수대 있고요. 안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는 이 위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식기세척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를 안 써서 식기세척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제가 딱히 뭐라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런 방식의 지금 식기세척기 써보신 분 있다면 댓글로 어떤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기세척기가 지금 기본 옵션에 들어갈지 아닐지 현장에서 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옆에 있는 다용도실 3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은 안쪽까지 많이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 보조주방 같은 건 따로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DP용인 거고 실제로 워시타워를 많이 쓰니까 여기다 워시타워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층고를 설명드릴게요. 이 집의 층고는 거실하고 침실 라인이 2500이 조금 못 됩니다. 마감 층고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마감 층고가 2500이 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2500이 넘지는 않지만 거의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낮은 층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높은 층고들의 집이 많아서 그런 집들 보다가 여기 왔을 때는 여기는 층고가 살짝 좀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는 있는데 2500 정도가 마감 층고면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다. 층고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뷰가 좋은 집 오늘 금촌에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양가는 설명란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뷰가 좋은 동하고 뷰가 조금 떨어지는 동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북층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을 했으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나는 아무래도 뷰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뻥 뚫린 게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세대는 많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서 이 집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입주금은 일반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입주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그 부분 참고해서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추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